네, 안녕하세요. 쿤펀입니다. 오늘은 자소서 쓰기 3탄을 준비했는데요. 본격적으로 장단점 쓰기, 그리고 지원 동기 쓰기, 입사 후 포부 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쓰기 1탄에서는 여러분의 경험을 마인드맵으로 그려서 한 장에 알아볼 수 있도록 나타내는 작업을 했고요. 2탄에서는 본인의 성향과 어떤 강점에 맞는 직무, 그리고 산업군을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좀 막막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그리고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당부 말씀은요, 이 자소서 쓰기는 면접 준비의 가장 기본이 되는 1단계입니다. 자소서의 내용이 풍부해야 면접장에서도 여러분의 강점을 골고루 아주 풍부하게 어필할 수 있거든요. 이 점 명심하고 자소서 쓰기 들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는 장단점 가이드라인 3가지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회사의 인재상과 여러분이 지원하는 직무의 역량과 좀 배치되는 점을 단점으로 쓰지 않도록 합니다. 네, 두 번째 가이드라인은요, 누구나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그런 단점을 은근슬쩍 장점이 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회사 인재상에 팀플레이어가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단점으로 나는 경쟁심이 너무 강한 사람입니다 라고 쓰면 좀 맞지가 않겠죠. 대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서비스 직군 그리고 유통업 관련을 지원을 했습니다. 단점으로는 저는 좀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입니다. 혹은 우유부단한 성격입니다 라는 것을 단점으로 제시를 했어요. 여기서 단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저의 이런 성향은 고객을 대하는 서비스 직군에서는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객 한 명 한 명의 의견이나 소리에도 귀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장점으로 은근슬쩍 연결시켜 줬습니다. 네, 장단점 쓰기 가이드라인 3번째인데요. 장점은 눈에 띄게 소제목 키워드를 만들고요.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준비합니다. 네, 저는 이런 소제목을 썼어요. 검은색 머리 동양인 프랑스에서 삼성을 알리다. 이렇게 좀 임팩트 있는 소제목을 골라서 사용을 했고요. 마치 광고 카피 문구처럼 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텔링 하듯이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여러분이 드라마의 한 회의 에피소드를 보듯이 아주 그림을 그리듯이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배낭여행 갔을 때 하루에 일어난 에피소드를 좀 구체적으로 적으면은 좀 더 재미도 있고 기억에 좀 남겠죠? 네, 두 번째는 지원 동기예요. 생각보다 이 지원 동기를 너무 쓰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이 지원 동기는 먼저 여러분에 대한 탐색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돈 버는 게 제일 중요하죠. 경제적인 부분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부분을 차치하고 내가 다른 회사도 많은데 이 회사를 지원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네,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보여주고 직무에 대한 적합성을 보여주는 내용이 이 지원 동기 항목에 꼭 들어가야 합니다. 네, 두 번째 가이드라인인데요. 네, 내가 정말 그 회사에 지원을 하는 이유를, 진짜 이유를 써야 하는데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좀 막연할 수 있으니까 제가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네, 나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강점인지 여러분의 강점을 소개하면 되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왜 이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이유를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분야를 좋아했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를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미래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면 됩니다. 네, 다음은 가이드라인 3번째입니다. 어떻게 이 지원 동기 항목의 단락을 구성할까인데요. 3단계로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을 해주면 됩니다. 네, 제일 첫 문장은 여러분이 이 회사에 지원한 이유를 한 문장으로 나타내고요. 네, 두 번째 본론이죠. 본론은 여러분의 어떤 특정 사례나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회사를 지원한 이유를 스토리텔링 하듯이 나타냅니다. 이때의 경험은 우리가 1탄에서 배웠듯이 마인드맵을 통해서 여러분의 경험을 정말 많이 정리를 했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의 경험을 빼와서 쓰면 됩니다. 역시 스토리텔링 할 때는 추상적인 어떤 내용을 쓰기보다는 어떤 그 에피소드, 하나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은 앞으로의 다짐을 한 문장으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때 자신의 특성을 보여주지 않는 추상적인 문장을 쓰지 말고 여러분을 또 잘 나타낼 수 있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네, 다음은 입사 후 포부인데요. 가이드라인 3가지 짚어볼게요. 네, 첫 번째는 여러분의 강점을 다시 한번 어필해 주시고요. 그 강점을 통해서 회사에서 5년 후, 10년 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봅니다. 이때 강점은 성격, 장점, 단점에서 이미 서술한 내용이 아니라 또 다른 여러분의 숨은 강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두 번째는 내가 그리는 미래의 모습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구체적으로 3가지 방안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현직자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라입니다. 회사의 조직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회사 홈페이지에서 직무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현직자의 글을 되도록 많이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현직자의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나가고 입사 후 포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입사 후 포부는 여러분이 면접장에 들어가서도 나오는 단골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입사 후 포부는 작성하시고 나서 꼭 입으로 한번 소리내어 연습을 해보실 것을 추천을 합니다. 생각보다 실제 면접장에 가보면 눈에 힘이 하나도 없는 분들, 목소리에 힘이 없는 분들, 마무리 종결 어미를 명확하게 발음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본격적인 자소서 쓰기, 장단점, 그리고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쓰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면접을 준비하는 방법 시리즈로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취준생의 성장 멘토 꿈펀이었습니다.